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일단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일단 시험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120분을 사용을 해서 얻는 득점이 2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점을 얻기 위해서 대략 0.6분 정도를 소비를 해서 얻게 되는데요.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시험을 본 분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재도전의 기회 때문에 이제 듣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합격하셨다면 대단하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해부터라도 손해평가사를 준비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가 될 텐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보통 배점이 5점 배점이 있고요. 다음에 10점 배점, 그다음에 15점 배점. 유형이 이제 20점 배점이 있긴 한데 이것은 크게 두 문제예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3분 그리고 10점짜리는 6분 15점은 뭐 6, 5, 39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배점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물론 5점짜리 같은 경우는 3분까지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대략 일반적인 시험은 아무리 급해도 이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배점인데 배분인데 물론 이제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20문항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한데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시간이 부족했구나 하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고 내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이 시험이 점수를 많이 못 얻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한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15점을 9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문제를 풀겠습니다만 적과 후 물론 이제 적과전 종합 이원 방식인데 적과전 종합 이원 보장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원 보장 방식을 보게 되면은 적과전에 보장하는 거하고 적과 후에 이제 보장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보장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과전이 적과 후에 실질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않음이 약 10여 가지입니다. 10가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여 가지가 됐는데 한 종류가 예를 들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인이 뭐 그까지 법인까지 빼더라도 계약자, 피계약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 그게 지금 하나예요. 항목이. 자, 다시 제가 써볼까요? 계약자하고 이제 피계약자는 분리할 수 없으니까 뭐 가로칠 수는 있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라고 규정을 하죠.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게 지금 이게 하나의 전체 정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전체 정답이 아니고 구분에 풀었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출제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적과 후 보상하지 않는 상황을 쓰시오. 서술하시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차라리 5개만 알고 많은 사람 같으면 5개만 쓰고 말 건데 10개를 다 아는 분들은 어쩝니까? 불안하니까 10개를 다 써야 되겠죠. 실제 이 정도의 글자 양이 10개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약간 더 적은 것도 있긴 하지만 줄이자면 적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하로 인한 발생한 손해. 이건 보상 안 하고 이하로 발생한 손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이건 그렇죠.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항목이 10개인데 이것을 9분 만에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10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실제 10가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두세 가지를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 짜내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물리적으로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시험 후기에 평가를 잘 안 합니다. 혼자만 가슴에 담고 어려웠겠구나 뭐 아니면 좀 수험생이 힘들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공식적인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건 저도 없는 경우에 저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수험생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점 문제가 한 문제가 났는데 배에 대해서 적과 전과 적과 후의 피해 상황인데 그 누적 감수량이 있어야 돼요. 누적 감수량이 있고 그러면 그 누적 감수량이 보니까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적과 전에 두 사건이 일어나고 적과 후에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전부 누적 감수 개수를 구해 가지고 총 기준 착과수에서 이게 피해율이 얼마인가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피해 과실이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이런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20점에 두 문제로 배점된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몇 분입니까? 20짜리니까 12분이죠. 12분을 이거 홀딱 넘기는 거예요. 계산 문제다가 또 계산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떤 슈퍼맨이 만점 모르겠습니다. 출제자들은 만점이 두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아니면 정말로 손해평가사가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뭐 그 깊은 속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를 놓고 보니까 상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더 어려운 현상은 15점짜리인데 15점이면 9분에 풀어야 되는데 묻는 항목이 6가지예요. 6가지인데 거기다가 또 계산식까지 들어있는 6가지입니다. 이래놓으니 뭐 뒤집어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귀환한 학교생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뭐 이건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것이죠. 영향 조건, 기간, 일조, 시간 등이 다 차서 꽃눈 형성되는 거. 이것은 꽃눈 분화가 되는 거죠. 가입 수확량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조금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냥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년 착과량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만은 그래서 강의를 할 때 평년 착과량하고 평년 수확량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착과량 바로 이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평년 착과량은 그렇죠. 보험 가입 직전 5년이라는 개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의 가중평균이 나와야 되면 평년 평년 수확량이죠. 이게 나와야 되고 평년 착과량은 바로 이 가입하거나 아니면 적과 종료 전에 보험 사고 시 피해액 산정을 한 감수 과실수를 평년 수확량 해야 되고요.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었죠. 바로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까지가 1,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한 거 신초발화죠. 신초발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채. 저는 문제를 반대로 낸다고 생각했어요. 이 문제 정도라면. 그래서 원래 미보상 감수량 또는 미보상 감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미보상 감수량이 조건을 써라 이렇게 출제할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뭐 그냥 순순하게 이것을 그대로 냈네요. 어쨌든 보상하는 채의 미보상 감수량은 3가지죠.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재수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인데 피해를 산정 시 감소해서 제외합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요구되는 게 바로 미보상 감수량이었다라는 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리고 5번째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뭐라 그러냐. 이거 강조 많이 했죠. 이것은 보험 가액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험 가입 금액에 써놓고 부분 점수 주지 않을까 하는 분들은 지금 꿈 깨셔야 됩니다. 보험 이것은 어쨌든 부분 점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험 가액으로 써야 할 것을 보험 가입금을 쓴 것은 전혀 이것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5점짜리니까 한 문제당 1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1점 포기하셔야 돼요. 이건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바로 피보험익을 경제적으로 환산해 놓은 게 보험 가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 이것은 뭐 구제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1점짜리니까 뭐 포기하시고 2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경작도 우리가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과수는 무조건 1000이다. 1000이다. 그런데 반만 예외다. 반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것은 그러는데 밭작물과 논작물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파나 마늘, 고추, 감자 얘네들 세트는 1500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마는 2000제곱이죠. 최소 가입 면적이. 옥수수가 3000이죠. 벼가 4000이죠. 가장 밭작물에서 넓은 것은 뭡니까? 그렇죠. 콩 4500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았으면은 뭐 충분히 무사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500, 2000, 1500, 1000, 3000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종합위험 방식, 벼 상품 및 업무 방법에서 용어. 그래도 용어는 이건 좀 쉬워요. 그리고 글자 수가 많지는 않고요. 다행히 그나마 3분 안에 6, 5, 30이니까 3분 만에 풀 수는 있었던 문제인데 모짜리 등에서 기름물을 농지로 옮겨 심는 거 2항입니다. 2항. 글쎄요. 2항인데 설마 하니 모내기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맞다고 제가 만약 찾자면은 맞다고 할 겁니다만은 원래 용어에서는 2항으로 돼 있죠. 모내기는 2항과 같은 말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소대평가 이론에서는 2항으로만 계속 소개해왔죠. 물이 있는 논의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법. 이것은 직파죠. 또는 담수 전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맞는 걸로 처리할 겁니다. 세 번째,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이건 출수죠. 네 번째,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이건 전환지죠. 전환했다. 여러분 간척지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농도 변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간석지 등 연안지에서 바닷물 이건 조해죠. 그래서 조수해하고 혼동되기 때문에 뭐 한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한자 안 썼다고 해서 뭐 틀렸다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 한자 쓸 때 항상 조심하라 했죠. 정확한 한자를 써야지 만약에 우리말로 조해 써놓고 한자 조해는 엉뚱한 다른 조해 써놓으면은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닐 거니까요. 자신 없는 한자는 쓰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나 뭐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4번 넘어갑니다. 자, 특정 위험 방식 과수 품목 중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 그래서 우리가 이 재보험 1호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재배 가입 주수, 가입 연령, 가입 수령이라고 볼 수 있죠. 쭉 더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온 것만 해결할게요. 그래서 사과가 3, 4, 5예요. 밀식, 반밀식, 일반. 그 다음에 이제 배가 3이에요. 배가 3. 다음에 감귤 4년 이상. 다음에 단감과 떫은감. 이것은 5년 이상 수령 가지죠. 그래서 3, 4, 5 외우면 쉽다고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사과 밀식재배 2년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200주는 빼야 됩니다. 두 번째, 배가 3년 가입 가능하죠. 방식 없으니까 250 더하기. 그 다음에 단감은 4년짜리 가능합니까? 단감 4년짜리 안 되는 거죠.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떫은 감은 5년이니까 가능하죠. 260주. 그 다음에 감귤은 6년이니까 4년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죠. 195주 해서 400, 510주, 610주, 705주?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또 1차 때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해결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3개월 동안 잊어버렸다고 하면 뭐 방법 없는 거죠. 뭐 청약 철회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은 안 되는 거지만 15일인데 일자갈생 빼고요. 그 다음에 다만 무엇으로부터 청약이죠. 청약을 한 날 또는 청약일 같은 말이니까요. 청약일로부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청약일로부터 얼마를 초과하면 30일을 초과하면은 청약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요구하는 거였는데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고자 했던 거다. 이런 식의 문제가 쭉 몇 개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끊깁니다. 이제 6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절된 사유를 인수 제한 기준으로 보험 가입 자격, 그래서 보험 가입 자격도 이제 이것을 굳이 구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뭐 하려면 구별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죠. 자격과 그 다음에 인수 제한인데 보게 되면은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뭐 영영시로 구체적으로 하시지 그냥 영영시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거 혼란이 오는 문제도 생기긴 해요. 기능하여 B씨의 소유 농지를 임차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농은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농지 하천의 소재 면적 990제곱미터. 자, 과수가 기본적으로 1000제곱이에요. 1000제곱이어야 되는데 900제곱이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990이니까 만약에 다른 과수원하고 뭔가 X가 더 합해진다면 상관없지만 없다면 이 가입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 안 되는 자격이죠. 면적이 일단 안 되네요. 두 번째, 과수원으로 2012년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어 2016년 복구되지 않는 상태다. 물론 이 보상하는 재해로 제방과 둑이 무너지면은 시적으로 보상해 주지만 이것은 이미 가입하기 전에 피해가 났던 것이고 그렇다면 2016년이면은 복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인한 제방이나 댐이 무너졌으니까 이것은 실제 보험 가입 이후에 생긴 거라면은 이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복구 안 했는데 가입한다는 건 안 되죠. 복구해야만 돼요. 이것은 댐은 댐이 무너졌다면 이것을 복구한 후에 가입해야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 A씨는 댐은 복구 후에 한다. 후에라 가능한다. 그 다음에 A씨는 2014년 4월 반밀식 재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반밀식이면은 3년이잖아요. 사과니까. 1년생 묘목인데 그러면 1년생 묘목은 2014년이면 2016년 4월이면은 2014, 2015, 2016 만 3년이 안 됐죠. 다만 이것은 약간 오해가 있어요. 묘목이 1년생이면 이게 1년생으로 쳐주는 거냐 즉 종자로 바로 묘목을 만들면 1년생이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되는 거냐의 개념이 있어서 이건 약간 애매합니다. 출제자가 뭘 의도하고 냈는지는 모르지만 개념상은 그래요. 묘포에 있으면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시면 2년 되는 거죠. 그러면 횟수가 지나면 3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밀식이면 3년, 반밀식이면 4년, 그다음에 일반 집에는 5년이라는 수령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식했죠. 가식한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가식한 것은 정식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경작은 A씨 본인이 하지만 보험 계약자를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분리할 수 없는 데다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 주된 경작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재배하고 있느냐, 누가 경작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인적인 자원에서도 경작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하는 것은 이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험 가입은 어렵지만 그 이유가 면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식했던 나무인데다가 또 명의도 주된 경작자 명의도 아닌 아들 명의였으니까 이건 인수 제한이죠.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이런 문제. 다행히 이게 15점이니까 한
몇 분인가요? 한 9분 정도면은 그래도 써야 되는데 이걸 분석해서 써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냥 뭐 3가지 정도 써라 그러면 3가지만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써야 될 것인지 있는 대로 써야 되죠. 왜 영영실까? 그러면 세모시는 안 된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해가 생길 정도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죠. 7번 봅니다. 이건 제가 기초 이론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지금 종합이론 포장 방식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때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논작물이 있고 밭작물이 있을 텐데요. 과수는 기본적으로 수학 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가 있다. 그러면 과실손해는 2개 있죠. 복분자하고 오디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나머지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대추, 매실은 그쵸? 또 참다래 이들은 전부 수학 감소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실만 알아두면 나머지는 전부 수학 감소를 모은다 그랬죠. 논작물은 벼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제2항 재직파가 있고 재직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학 감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2항 재집하는 2항일부터 20일, 24시 그렇죠? 출수 전까지 출수기까지 그렇죠? 이것은 이제 수학 개시, 수학 종료까지죠. 그래서 시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밭작물은 종류가 많으니까 따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마늘부터 시작을 했죠. 마늘은 제2항 재집하겠듯이 재파종이 있더라. 그리고 경작 있고 수학 감소 있다. 콩이 있다. 콩은 경작과 수학 감소가 있다. 그 다음에 옥수수 경작과 수학 감소가 있다. 감자, 봄 감자나 가을 감자나 가을 감자 같죠? 다만 시기가 다르니까 경작이 있고 수학이 있다. 감소가 쭉쭉쭉 양파 그렇죠? 역시 경작 수학 감소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고구마도 마찬가지죠. 있다. 근데 차는 뭐만 있다? 경작 수학 감소만 있다. 이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수학 감소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기를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종기 각각의 종기를 쓰라고 그랬는데 좀 어렵긴 한다면 일반적으로 수학은 수학 개시, 수학 종료까지가 가는 것이고요. 경작은 나름대로 표를 정리해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인데 지금 몇 개를 내놨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고 15점이니까 하나에 3점 정도의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 3가지를 다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한계 일이냐까지인데요. 사실 그걸 이제 출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역시 뭐 나온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용어는 쳤어요. 수학 감소 생산비 생산비는 지금 여기 필요 없죠. 왜냐면 생산비는 원래 고추에만 있는 거예요. 고추에만 있는데 지금 원래 제시했던 항목에는 없으니까 이쪽에는 전혀 상관없이 생산비만 보장해 주는 거죠. 없었고 다만 들어있는 품목이 옥수수 왜냐면 기본 전제로 깔아준 게 양파예요. 양파를 주고서 이것은 이제 조건 보기로 예시로 보여주면서 옥수수죠. 그러면 옥수수는 경작과 수학인데 옥수수는 이제 수학기 종료 시점과 수학 개시점 개시와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늘은 이제 재파종 10월 30일이죠. 그 다음에 경작 불능이라고 한다면은 수학 개시 그 다음에 수학 종료 6월 30일 초과할 수 없는 뭐 이런 정도 나왔고요. 좀 까다로웠던 게 그래도 이건 쉽죠. 수학 감소인데 5월 21일까지니까요. 그건 어렵지 않고 하나 복분자가 나와 있어요. 복분자는 이쪽이죠. 과실손 쪽인데 그냥 복분자는 수정이라고 그랬죠.
OD는 결실이고 그러니까 복수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복수. 그러면 복분자는 수정 완료부터 이제 5월 30일까지가 최종 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개수가 많아서 수험생들이 항상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시험은 어렵다는 거 물론 어려운 개념은 떠나서 정말 써야 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출제자가 만약에 보기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걸 넣으라고 하면 전편에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마늘에 대해서 만약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마늘이잖아요. 그러면 마늘에 대한 보장은 재파종 보장, 경작 불능 보장, 보장은 빼더라도 재파종, 경작 불능. 근데 실제 위에 보니까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재파종 보장, 경작 불능 보장, 수학 감소 보장. 뭐라고 또 약간 겁을 줬냐면 이 감독관들이 단위가 있는 만약에 지문에 있는데 단위를 빼면 그것은 오답이고 단위가 없는데 단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쓰면 오답이고 단위가 뒤에 없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일 때 원이 없으면 10,000원까지 써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뒤에 10,000원 한씩 원이 있으면 10,000만 쓰라고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지문이 수학감수 보장이니까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재파종 보장, 경작 불능 보장, 수학감수 보장 해놓고 이제 종기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겠어요? 지금 하나에 3점 배점이면은 3점이면 6, 3, 15, 1분 30초에 다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정말로 이건 속도전이다. 속도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속도가 느리면 그러면 손해평가사는 글 쓰는 속도가 늦으면 뭐 안 되는 거냐 할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마 출제자들은 문제를 보는 순간 즉답이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그걸 제가 반박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나 최소한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글을 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소설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서 고민해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보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글자 쓰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화하면은 글자를 또 긋고 써야 되는데 또 막 이상한 표시하면 안 된다 하니 이건 2번 그었는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또 까맣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 초회 시험 치고는 상당히 전반적인 수험생들의 생각은 시간 부족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볼 수 있죠. 자 이제 종합 8번의 위험 방식 원회 시설에서는 잔가율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잔가율이냐 아니면 경영 감가율이냐 예상을 했었는데 나온 게 잔가율이 나온 거죠. 경영 감가율은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사용 소모와 자연 소모로 인해서 남는 건데 내용 수분의 100- 뭐 단가율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잔가율인데 아마 출제자가 원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용 연한이 끝났어요. 연한이 끝 하더라도 이거 20%를 인정해주고 제조작가에게 만약에 연한이 끝났는데 사용 연한 기한이 끝났는데 지금 사용 중이다. 사용 중이면은 얼마? 그렇죠. 30%를 인정하고 만약에 보험 가입 직전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구조체 이런 것들을 20% 이상 보수를 했다면 보수나 교체를 했다면은 이것에 대한 단가는 50%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요구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맞는 걸로 그래서 사용 연한이 끝났지만 20%로 인정해 주는 거 그다음에 사용 연한이 끝났지만 즉 경영 감가 끝났지만 사용 중인 시설은 30%로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에 구조체 20% 이상을 보수 교체했으면 50%를 인정해 주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썼으면은 15점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시간이 왜 부족하냐면 앞에 조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20% 숫자만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뭐 숫자 쓰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물어봤거든요. 전부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 번째 답만 해볼까요? 고정하우스의 경우 원래 지금 이로 나온 대로 구조체의 20% 이상을 교체하는 개보수가 이뤄진 경우에 그 경우와 연수와 관계없이 그다음에 현재 가액을 재조달 가액의 50%까지를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글이에요. 그걸 세 가지를 다 써서야만이 비로소 15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출제자가 정말로 그냥 20, 30, 50만 써도 답을 준다면 이렇게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다 쓰신 사람들은 팔이
진할 정도로 썼을 텐데. 9번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서술하셨는데 15점입니다. 배점이 높네요. 15점인데 지금 여기서 써야 할 것이 10개예요. 10개 항목입니다. 다행히 개수 재병됨 이게 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개수 재병됨이 뭐냐면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첫 번째가. 두 번째, 수학기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피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이나 댐이 무너진 손해, 무너져서 발생한 손해. 병은 중해 등으로, 즉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간접 손해, 즉 동록이나 이거 가을열고 검은 반점 그러한 것으로 인한 손해. 재는 제초 상태죠. 죄송합니다. 재는 제초. 댐은 이제 보상하지 않은 재해로 제방이나 댐이 무너진 거고, 제초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발생한 손해. 이게 5개고 이제 나오죠. 거기에다가 최대 순간 풍소. 저는 그래서 나온다면은 이걸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가 미만인 경우 이렇게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15점을 배점했으면 10개 항목을 다 쓰라고 말을 안 했으면 최소한 그래도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개만 쓰시오. 그러면은 이 5개를 더 써야 하는 고민과 또 5개를 씀으로 인한 시간적인 것들은 충분히 보상받아서 사실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걸 밑도 끝도 없이 쓰시오 해놨으니 10개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계속 가볼까요? 영도시상의 저온장애.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여타 또 찾아본다면은 이런 것도 있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손해. 그 다음에 저장 중에 발생한 손해. 당연한 물론 안 해주는 겁니다. 저장 중에 발생한 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여타 이런 것이죠. 지금 5개 나왔고 4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 2개 더 있으면은, 그쵸? 뭐 또 하나가 있죠. 이런 것이죠. 뭐 상기 제시하는 자연재해가 아닌 재해가 났을 경우. 왜냐하면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아니한 것이 약하지만 뒤쪽으로 가면 특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정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 뭐 원인의 직간접에 의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손해 이런 것이니까 뭐 이걸 다 써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5점을 얻는 건데 15점은 귀한 점수죠. 점수이지만 이걸 전부 써서 얻어야 될 점수라면은 정말 시간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10번 갑니다. 1과목 마지막 문제죠. 자, 이거예요. 다음 사례를 읽고 농작물 재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인수 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 서술하시오. A씨가 계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A씨가 계시는데 영영시에서 차라리 시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면 시에서 6년 전 간척된 세모세모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죠? 물론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상의 지역이라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행복구 원미동이라 할지 그거 있나요? 원미구 행복동 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상의 지역을 만들어내지 XX리, 세모세모리, 동글동글시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 분석하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객관적이겠지만 출제를 해놓으면 막 마냥 혼동하는 거예요. 그 시였어. 차라리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그죠? 이것만 만들겠습니까?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내실 분들이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 하나 이름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어쨌든 갑니다. 뭐 제가 그런 정도까지 터치할 문제는 아니니까 보면 지금 이분이 어디니 영영시에서 이제 간척입니다. 6년의 간척이면 간척지는 5년이거든요. 5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6년 됐으니까.
그래서 세모세모리 1번지 본인 농지 소유 4,200제곱미터. 그러니까 표는 최소 면적이 4,000제곱이니까 가능하죠. 일단 조건 가능해. 4년 전 간척된 세모세모리 같은 2번이 이거 되네요. 근데 100번지에 임차한 1000제곱 세모세모리와 1번지와 인접한 농지에 별을 경작하고 있다. 또 하나의 임차한 농지가 있는데 이건 4년 전 간척이니까 간척지는 5년 돼야 되는데 4년이면은 이건 안 되죠. 이 농지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1000제곱미터인데 이것은 최소 가입 면적이 안 되죠. 그러면 두 개 합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조건이 이렇죠. 우리가 기본적인 인수조건이 면적을 충족해서 하나가 충족이 되면 4,000 이상이니까 하나가 충족되면 여기다가 더 씌워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최소 가입 면적이 됐을 때 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건 마찬가지죠.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증권이 200만 원인데 이 하나의 농지가 2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거 더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이라 그러면은 두 개의 농지를 합해서 30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또 두 개 농지가 최소 면적이 두 개 합해서 돼야만 가입하는 거지. 하나가 가입 금액이나 면적이 충족이 돼버리면 엎어서 얹어서 가입은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농지는 같은 리에 있는 다른 농지와 결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 연속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원래는 3년 연속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매년 침수 만약에 3년 침수면은 이거 가입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입 불가예요. 불가인데 이게 기상특보 단 기상특보로 인해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로 인한 것은 빼줘요. 기상특보로 인한 것은 가능하니까 이것은 원래는 3년 침수면은 상습 침수 지역은 가입이 안 되지만 기상특보에 의한 호우주의보 경보에 의한 침수니까 이 조건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가입을 가능해요. 가능하다. 근데 이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가입 금액을 산출한 결과 세모세모리의 1번지는 농지는 180만 원, 세모세모리 100번지에 있는 농지는 50만 원. 비용으로 보면 최소 농지가 50만 원 이상이에요. 50만 원 이상이고 증권이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가입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더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가 50만 원 선이니까. 그러나 뭔 조건 때문에 그죠? 여기 간척된 것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증권이 농지당 50만 원이고 농가당 만약에 200만 원이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거. 이것은 이제 농지당이면은 되는데 농가당 그래 버리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해설이. 이 농지가 180만 원인 거냐, 농가가 180만 원인 건데 농지로 봤을 때 그렇죠? 증권이 아니라면 금액으로 본다면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수 불가입니다. 이 경우는 간척이고 그다음에 3년 침수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인수 불가라는 결론을 냈고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을 아주 빠르게 해도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렀던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글하고의 속도는 대비할 수가 없죠. 근데 또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1과목 해설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